이번 강의에서는 어테뉴에이터를 직접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어테뉴에이터라고 함은 전류나 전압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감쇄시키는 장치를 뜻합니다. 자, 전압이나 전류를 원하는 만큼 감쇄시키면서도 회로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입력 저항, 등가적인 입력 저항은 내가 가해주는 이 소스 저항하고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자, R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보통 50ohm입니다. 자, 이게 50ohm인 이유는 분명하죠. 펑션 제너레이터처럼 이런 교류 전화본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입력 저항을 고정해서 판매를 합니다. 50ohm이라고 하면 딱 50ohm을 고정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회로 설계할 때 설계하는 기본적인 등가 저항이 50ohm이 딱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해주는 전화본의 임피던스가 50ohm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가해준 전력, 이 AC 전화본이 가해준 전력을 받는 이 임피던스 값 혹은 저항 값이 50ohm이 딱 되면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AC 전압원에서 만들어준 이 전압을 반사가 없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회로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이 부하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어테뉴에이터 설계가 가장 잘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테뉴에이터를 설계하고자 하면 어떻게 설계할 건가가 중요한데, 어테뉴에이터는 저항으로 보통 설계를 합니다. 저항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저항을 어떻게 배치하고 각 배치된 저항이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지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가 예비 보고서에서도 한번 해봤듯이 이런 모양의 저항으로 구성된 어테뉴에이터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얘는 생긴 모양이 그리스 문자 파이하고 같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어테뉴에이터는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라고 부릅니다.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라고 하면 저항이 배치된 위치가 가로 방향에 하나가 있고 세로 방향에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서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를 설계한다 하면 R1 값과 R2 값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설계 조건으로 일단 둔 거는 RS하고 RL은 50ohm으로 두고 이제 예비 보고서에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걸 이제 좀 더 나가서 실제적인 어테뉴에이터를 해야 되는데, 이 실제적인 어테뉴에이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테뉴에이션을 얼마를 할 거냐 하는 건데, 우리가 예비 보고서에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VI 대비 이 RL에 걸리는 전압, VL이라 할까요? VL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 봤지만 실제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내가 입력으로 삼는 거는 R2가 있는 요 위치가 V인 값이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여기 저항이 있는데 얘는 왜 무시하고 전압을 여기서 측정해서 입력으로 삼을까요? 자, 그거는 AC 전압원. AC 전압원의 대표적인 예가 뭔가요? 펑션 제너레이터. 자, 우리가 회로 실험 장비 사용법에서 공부했던 이 펑션 제너레이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펑션 제너레이터는 이런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인데 여기 동축선을 꽂을 수 있는 포트에서 신호를 가지고 오는데요. 자, 이 펑션 제너레이터의 등가 회로는 이런 식으로 태분행 등가 회로로 삼습니다. 이 내부에 전압을 공급하는 전압원, AC 전압원이 있지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이 내부 저항은 어떻다고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50ohm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고정하는가는 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AC 신호를 다루는 거는 실제로는 전압 전류라기보다는 파동입니다. 굉장히 시간 공간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파동입니다. 이런 파동은 어쩔 수 없이 반사가 있습니다. 튕기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도 파동이라는 건데 빛도 반사를 하잖아요.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볼 수가 있죠. 색깔도 볼 수가 있고 밝은지 안 밝은지 볼 수가 있고 그 파동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사가 있는데 실험할 때도 우리가 이 반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반사를 없이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항을 내부에 심어둬야 됩니다. 근데 이 저항은 판매 업체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뭐 굳이 같이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업체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표준적으로 50옴이라는 수치에 딱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하다 보면 50옴이라는 값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0옴이라는 값은 우리가 저항의 이제 오차율을 볼 때 E24계열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E24계열에는 50이 없어요. 대신에 5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오차율을 공부하고 펑션 제너레이터 함수 발생기의 내부 임피던스 값을 보면 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E24계열은 51옴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 발생기의 내부 저항은 왜 50옴일까? 뭔가 좀 불편하게 설정이 됐을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55이 망고불면의 진리는 아니죠.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건데 51은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는 50을 그냥 설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도 55옴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설계할 때 55이 기본적인 펑션 제너레이터 내부 저항인데 이 등가적인 저항 혹은 내가 뭐 부하 저항으로 할 때 55옴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55옴 대신 51옴을 쓰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55옴이 좋잖아요. 펑션 제너레이터는 55옴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굳이 51옴을 써서 오차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24계열은 왜 쓴다고 했습니까? 모든 저항을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오차율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24계열의 오차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 55옴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 오차율이 있기 때문에 51옴을 쓰든 50옴을 쓰든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차가 이미 있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서 변동합니다. 54옴 정도부터 해서 49옴까지 왔다 갔다 이 저항값은 변동합니다. 근데 저항값이 변동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내가 저항을 갖고 오면 그 저항값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변동한다는 거는 내가 한 100만 개 정도 갖다 놓고 재보면 잴 때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품을 구입해다가 감쇄기를 만들 텐데 그 부품이 51옴 혹은 55옴일 확률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변동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변동률, 오차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쇄기 설계할 때는 자, 입력 저항 대비해서 여기 입력 저항 대비해서 자, 여기에 있는 부하 저항의 전압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쇄기를 설계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RS라고 하는 55옴을 기준으로 해서 전압을 이렇게 측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전화번호가 저항의 태비넨 등가 회로는 펑션 제너레이터의 등가 모델인 거고, 자, 내가 전압을 여기서 재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축선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는 요 지점에서 측정하는 거거든요. 요 지점이 측정점입니다. 자, 요 지점에서 측정을 하는데 요 지점이 뭐라고요? Vin. 여기 보면 요 값입니다. 요 값. 여기에 있는 요 위치 값이 Vin 값입니다. Vin 값. 그게 여기 측정되는 거고, 내가 교류 전압원의 이 전압 자체를 측정하고 싶으면 요 전압은 펑션 제너레이터 안에 열고 들어가서 측정해야 되는 건데 불가능하죠. 측정형 부위는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AC 전압은 있긴 한데 열고 들어가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축선으로 측정하는 지점을 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내부에 있는 AC 전압원과 55ohm짜리 내부 저항을 동시에 측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테뉴에이터 설계할 때도 우리가 이 R2 저항에서 측정한 전압과 RL 전압에서 측정한 전압의 비율로서 어테뉴에이터 비율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자, 내가 55ohm 내부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VI라고 하는 AC 전압원이 전압을 공급할 때 전력을 어쨌건 최대로 부하 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최대로 전달을 하려고 하면 RS하고 동일한 등가 저항이 RS의 직렬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RS는 55ohm이기 때문에 내가 Rin이라고 정의한 요 값은 55ohm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어테뉴에이터 타입이 있는데, 얘는 생긴 모양이 T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T타입 어테뉴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왜 T인가 하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T자 좌우에 R1 저항이 가로로 배치가 되어져 있고 세로로 R2 저항이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된 모양이 T자이기 때문에 T타입 어테뉴에이터라고 부르는 거고, 위에 거는 생긴 모양이 그리스 문자 파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얘를 기본 지식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설계할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설계 과제는 파이 타입과 T 타입 어테뉴에이터를 20dB 어테뉴에이션이 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20dB. 자, 그리고 설계할 때 이제 RS는 55, RN은 예비보고서에서는 55mm라 했는데 이제는 좀 바꿔서 좀 현실적인 저항인 1k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바꾸어서 설계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조건이 R린 값은 55mm 되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 과정이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스펙에 대한 이유입니다. 스펙에 대한 이유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회로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어테뉴에이션을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어테뉴에이션 AT라고 할까요? 자, 어테뉴에이션은 자, Vin 대비해서 Vout이다. 자, Vout은 명확합니다. 부하 연결하는 데가 출력 전압, Vout이니 그건 명확한데 입력 전압은 애매합니다. 입력 전압은. 그래서 펑션 제너레이터의 출력부, 그래서 AC 전압원과 내부 저항까지 고려한, 내부 저항 50원까지 고려한 위치에서의 전압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여기 얼마가 되게 한다고요? 20dB. 20dB가 되게 한다는 20dB는 단순한 비율이 아니죠. 데시벨을 쓰고 있기 때문에 로그 함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20dB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다고요? 20 로그에 10 상용 로그 씁니다. 그 Vout을
in으로 나누었다는 거고, 실제로는 이 V in보다 V out이 줄어들기 때문에 20dB는 어테뉴에이션에 대한 거고, 실제 입력 대비 출력의 비율은 마이너스 20dB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꼭 붙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증폭기라고 하면 플러스로 나올 텐데 입력보다 출력이 크니까 로그 함수는 1보다 크면 그 값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증폭기라고 하면 이 값은 이 플러스로 나오겠지만 내가 설계하는 거는 뭐라고요? 어테뉴에이터이기 때문에 증폭된 값이 아니고 감쇄된 값입니다. 감쇄된 값이라서 입력보다 출력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1보다 작은 값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정의역이 1보다 작게 들어오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 이 로그 함수의 공력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테뉴에이션일 때는 20dB이긴 한데 데시벨로 따질 때는 마이너스 20dB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하게 되면 자, 20 로그 10의 VI VO가 얼마라고요? 어테뉴에이션이니까 마이너스 20. 그럼 얘를 없애고 나면 자, 로그 10의 VI VO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지수로 쓰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 뭐라고요? VI를 가지고 VO를 나눈 값. 얘는 0.1. 그래서 입력 전압 대비 출력 전압이 10분의 1만큼 떨어지게 설계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알림 값은 명확합니다. 우리 예비보고서에서 많이 계산해 봤으니까 자, RS라는 부하장을 지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 등가저항이 있습니다. 그 등가저항을 계산을 하면 된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계했던 파이타입 어테뉴에이터 회로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사용하는데 일단 바뀐 부분이 자, 여기 부하 저항 값을 얼마로 한다고요? 1kΩ으로 하니까 1kΩ이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알림 값은 정의를 했는데 어테뉴에이터 값을 정의를 못했습니다. 어테뉴에이터 어떻게 정의할까요? 자, 이 어테뉴에이터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AT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비율입니까? 어떤 비율이에요? 자, V out.V 나누기 VM1.V. 자, 이건 왜 이렇게 되는가? 이 회로 보면 명확합니다. 입력이 어디라고요? 입력은 AC 전화번이 주긴 하지만 펑션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은 여기서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R2가 있는 위치가 입력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얘가 입력이고 출력은 부하저항 쪽이니까 여기가 출력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상용 로그니까 로그 10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호출하고 그 다음에 데시벨로 만들기 위해서 20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내가 고려하는 비율이 전력의 비율이었다고 하면 대시 10에 맞는 10을 곱해주겠지만 전압입니다. 전압의 제곱이 전력이 되기 때문에 데시벨로 표현하면 혹은 로그 함수로 표현하면 제곱에 해당하는 2, 지수에 있는 2가 앞으로 나와서 10에다가 2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20이 됩니다. 20. 20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값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증폭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맞는데 어테뉴에이터이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테뉴에이션 감쇄된다는데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이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미 붙여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자, 이렇게 해서 OK 한번 누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2개 들어갔네요. 잠깐만. 여기 알림 값도 이게 날라가 버렸네. 자, 컨트롤 G에서 원래대로 돌리고 다시 한번 얘를 적겠습니다. 자, add를 아까 안 눌렀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값 두 가지를 다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산할 준비는 다 끝났는데 계산을 할 때 이제 R1, R2를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둘 다 한꺼번에 바꾸는 거는 좀 불편하니까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 하나를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R1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R1 값을. R2는 61옴에 고정을 해놓고 R1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파라미터 수익 가서 R1 값 바꾸는데 이게 얼마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한 1옴부터 1000옴까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1000옴까지 데이터는 한 501개 정도 많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을 한번 바꿔봅니다. R1 값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변수로 정의를 했는데 파라미터 수입에서 변수가 또 한 번 정의되기 때문에 두 번 정의됐다고 이제 스파이스가 오류를 띄우니까 이퀘이션에 있는 R1 값은 디액티베이스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 R1 값은 파이 타입의 중앙부에 있는 가로 방향에 있는 저항입니다. 얘를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설계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뮬레이트 눌러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봐야 되기 때문에 자, R인 값하고 자, 우리가 봐야 될 거 R인 값하고 어테뉴에이션 두 가지 값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테뉴에이션에 대한 것도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어디 있습니까? 20dB이 있네요. 20dB 있고 얘는 어디서 만났나요? R1 값 500옴. 이 그래프 잘 봐야 됩니다. X축, Y축이 있기 때문에 R1이라는 값이 이제 X축으로 변할 때 얘가 독립변수인 거죠. 그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어테뉴에이션이 변하는데 55옴이 나와 20dB이 나와야 됩니다. 20dB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R1이 변화할 때 50옴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R1 값은 예를 들어 55옴이 나오려고 하면 약 한 200옴보다는 약간만 한 220옴 정도에서 50옴이 나왔는데 어테뉴에이션은 225옴일 때는 한 13dB밖에 안 되니까 만족을 못했고 만족하려고 하면 500옴 정도를 가야지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설계가 성공이 아니고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더 분명하게 보려고 하면 자, 우리 테이블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필요 없는 그래프는 지우고 자, 어테뉴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한번 바꿀게요. 어테뉴에이션이 알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 바꿔서 한번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왜 알림보다 어테뉴에이션이 더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소자 이름이 뭐예요? 어테뉴에이터입니다. 감색이에요. 감색이는 일단 중요한 게 20dB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20dB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리는 스펙이긴 한데 완전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임피던스 값은 약간 틀리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항을 우리 만들 때도 오차율을 허락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자, 그래서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어테뉴에이션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알림 값은 덜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결과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거
20dB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럼 20dB 맞는 값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보겠고, 자, 20dB 맞추는 게 중요한데, 자, 514, 516, 518이 맞추긴 했는데, 알림 값은 55ohm을 맞추지를 못했죠. 자, 맞추지 못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알림 값을, 이게 너무 높으니까, 약간 줄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어떻게 줄이나요? 그러니까 R1 값은 그 결과가 500원 근방이니까 500원 근방을 한번 얘는 촘촘하게 보겠습니다. 400부터 한 600까지 한번 볼까요? 까지 촘촘하게 한번 보겠고요. 다음으로 여기 R2 값, R2 값을 61ohm으로 했는데 얘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알림 값이 좀 크게 나왔으니까 얘를 살짝만 한번 55 정도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이 나오긴 했는데 어테뉴에이션이 조금 더 심해졌네요. 심해졌으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55보다는 살짝만 더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자, 그러면 한 470ohm대에서 20dB은 맞췄고, 그 다음에 알림 값은 아까는 55ohm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55ohm 정도로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췄구나. 이게 실무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멈추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강조했듯이 24계열 저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55ohm, 51ohm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잘 맞추고 싶다고 하면, 자,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얘를 아까 보면 지금 임피던스가 약간 높은 편이죠. 약간 높은 편이니까 얘를 낮추려고 하면 이 저항을 낮추면 됩니다. 요 병렬 저항이 낮아지면 여기서 바라본 임피던스 값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소수점으로 가서 한 55.5 정도로 해서 한번 또 결과를 관찰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dB를 맞추는 범위가 한 요 정도 범위인데 50.2니까 이걸 조금 더 맞추면 한 53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 20dB이면서 입력 임피던스가 55ohm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하면 우리가 회로 이론으로 이제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원하는 설계 값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과정으로 우리가 R1을 변화시키고 R2를 고정을 했는데 일단 R1 값은 값이 있을 만한 데를 넓게 한번 스캔을 했고, 그러니까 넓게 한번 수입을 한 다음에 원하는 답 근처를 촘촘하게 이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답으로 접근하도록 R2 저항을 미세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답을 아주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